네, 안녕하세요. 박성은 기자입니다. 오는 27일이죠. 무려 11년 만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플랫폼을 통해 당일 정상회담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통일이나 북핵,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흘렀고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총 5명의 대학생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나와주신 대학생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 중인 이찬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백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서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김승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철학과 천영서입니다. 네, 오늘 우선은 3가지 카테고리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정상회담, 두 번째는 통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핵 문제입니다. 과거 정상회담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있었는데 그때 교실에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막 그 북한 분들의 되게 뭔가 환영을 받으면서 내려와서 악수를 하는 그 장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게 와닿지가 많이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TV 속에서 나오는 그냥 뉴스의 한 장면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뭐 회담의 배경이라던가 의제 또는 이런 뭐 기대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도 몰랐고 그냥 뭔가 언젠가 다시 교과서에 실릴 하나의 장면이 이제 촬영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2000년에는 제가 이제 5살이었던 걸로. 5살인데 네. 그때 기억이. 2007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네. 저는 2000년에는 제가 2살이었죠. 2살이었고 2007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 9살 맞나요? 네, 9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네, 그때는 남북보다는 제 옆 동네 친구들이 더 반갑고 좋았던 시절이라 할머니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셔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이슈에 되게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뭐 이런 정상회담 있을 때쯤에 이제 이산가족 만남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선이 되고 이런 편이라서 되게 뭐 혹시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2000년에도 한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좀 이렇게 무산이 되고 2007년에도 다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나중에 경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어요. 종전선언을 네. 이번에?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파격적이잖아요. 북미 정상회담도 네. 같이 진행된다고 하고 파격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기왕 파격적일 거 정말 파격적으로 종전선언까지 딱 해버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북한학과다 보니까 저희 과가 이제 만약에 종전선언하면 우리끼리 파티하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북한학과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더 좋은 건가요? 저희는 일단 학과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게 어쨌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단이 뭐 통일이 될지 아니면 뭐 1국가 2체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평화는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종전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종전 자체는 정말 필요하고 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 조금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는 너무 성급하고 용두삼일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핵화 이후의 종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선 비핵화, 후 말씀이시죠? 종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이 됐는데 혹시 판문점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판문점 도끼 만행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군사적 충돌의 우려. 한때는 되게 뭔가 긴장감이 가장 넘치는 장소였는데 오히려 거기서 뭔가
대화로 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4학년 가장 많이 그 네. 국제사회에 이제 대북 제재들이 좀 많이 강력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5차, 6차, 이제 4, 5, 6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제 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북 제재를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주민 생계라던가 또는 이제 자기 정권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남북 정상회담에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이제 국제사회 이제 제재 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같은 거라던가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를 좀 꿰차려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제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말하자면 그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정권을 어느 정도 정당성 혹은 그 당위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것을 인정받는 대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핵도 포기하고 할 테니까 니는 우리 대북 제재 그만해라.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제재 그만하고 우리 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라. 이런 제의를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과거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좀 퍼주기라거나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는데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거는 보면 조금은 억지가 섞여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짜서 만드는 건 아니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플랜을 짜서 긴 계획을 통해서 만든 거고 근데 그 계획을 하면서도 이제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끌어모았을 건데 이제 뭔가 우리가 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쨌건 뭔가 공동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의 어떤 모든 돈이 다 저기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건 약간 뭔가 성급하게 뭔가 결론이 나고 좀 뭔가 단순하게 사람을 선동하고 자극하기 위한 어떤 프레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이 경제 수단을 당이라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원래 쓰려 했던 주민들을 위한 이런 자금을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대북 지원을 통해서 이 자금들을 아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확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핵 개발에 연관되어 있느냐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가 그렇지만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첫째적으로는 일단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오이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했는데 그러니까 이는 달리 말하면 개성공단이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취소하고 폐쇄하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구멍을 열어놓는 거는 반대로 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묘안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 항상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학과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밥 먹고 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마당 같은 거를 통제를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마당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곧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항상 이제 뭐랄까 장마당과 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이런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답이겠지만 이 통일이 가장 확실한 답이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북한이 본인들의 이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딱한 묘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당 같은 시장들을 이제 김정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여러 군데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뭐 완전 체제적으로 인정하고 뭐 완전 시장을 풀어준 건 아니지만 장마당이나 이런 시장의 교류 같은 거에 순기능 같은 걸 나름대로 인정하고 택시 산업 같은 것도 뭐 달러 이용해서 완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체제 유지와 정반대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부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까요? 지원을 해가면서 단속이 아니라. 그 지원이라는 게 공식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마당을 풀어줬다가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선이 넘었다 싶으면 다시 또 이제 규제를 가하고 이제 규제를 가하면 또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이제 반기죠, 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자신의 체제 위협이 될 때쯤이면 다양한 경제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이제 단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이제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루와 반기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본인이 세워놓고 이 장마당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거나 풀어주는 것이지 절대 그 체제 위협이라는 선은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나와서 뭔가 국면 전환을 꽤 하는데 그러면 뭐 장마당이나 시장 경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뭐 제재와 방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은 뭔가 체제 안정이나 이런 약간 보장 같은 거를 뭐 이제 북미 회담 같은 거를 통해서 얻었다면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일단 그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일도 마찬가지고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말하자면 저희끼리 이제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을 얘기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말하자면 중국식 경제 개혁 개방 혹은 베트남식 경제 개혁 개방. 그러니까 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연다라는 것인데 저는 북한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개혁과 개방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조치들, 일시적이었을 수 있지만 그런 조치들 역시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린 조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개혁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 정도 경제개혁 개방해야 말하자면 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남한 사람인 저희들한테는 남한에서 나고 자라온 저희들의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일단 통일을 하든 아니면 통일이 불행하게 이어지지 않든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차이나 그러면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노동력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희 체제가 포기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질문 하나만. 네. 이거 진짜 좀 상관없는 얘기하는데 그럼 혹시 다들 1국가 2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방의 형태가 되면 그 연방 정부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연방 안에 구성원을 두고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실질적인 경제적이나 그런 힘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연방 정부의 구성원이나 그런 파워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한주도의 통일로 가는 과정일 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